10일에서 11일을 묻지마 상승을 했죠. 근데 그것을 깨부시는데 며칠 걸립니까? 이틀 걸립니다. 2일이 걸렸어요. 시장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항상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 앞서서 영상을 계속 보내드릴 때도 어떠한 얘기를 드렸냐, 난 양치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자리에서 아무리 간다고 해도, 나를 때려잡는다고 해도 올라간다는 말은 나도 할 수가 없다.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월 4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2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부터 살피면서 시장 상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0.76%가 하락한 37,43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앞서서 3일날 다우지수가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다우지수는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수 역시 반납하기 시작하면서 하락전환하며 마감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비교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더블 체크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76%고요. 나스닥 지수가 1.18%고요. S&P 500 주가가 마이너스 0.89입니다. 어제 비교해드렸을 때 시간을 보면 강보합, 마이너스 1%대, 1% 이내대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래도 어제는 어느 정도의 밸런스는 맞는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맞는 조정을 보였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지수가 다우지수보다 하루 먼저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으면서 다우지수보다 대비해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주가 흐름은 고민을 좀 계속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우지수는 지난 11월과 12월에 있었던 랠리를 고려해서 놓고 본다고 해도 사실상 0.76만 빠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나스닥과 S&P는 그래도 다우지수 대비해서 조정폭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는데요. 그럼 아직 현재 시장이 좀 파괴력이 있어 보이고 무겁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시장이 빠지니까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앞서서 최고점에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읽었고 해당 시그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특별하게 눈에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연 의도하는 부분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일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기반이 돼서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술주에 대한 오버슈팅이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보다 나스닥 지수의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가 좀 중요했던 날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전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차익 실현 정도의 개념에서 접근을 했다고 하면, 지금 어제부터는 나온 얘기들이, 오늘 새벽이었죠?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의 시장을 보면 배드뉴스도 굿뉴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좀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셨는데요. 오히려 배드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좋지 않겠구나 하고 우려감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근래와 같은 경우는 배드뉴스를 굿뉴스로 역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의 해석 방식이 늘 말씀드렸고 제가 연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그 점이 눈에 띄게 부각되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FOMC 의사록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는 너무 간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고려는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빠르게 공격적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팩트들을 무시했었죠. 무시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쪽에서는 이미 정해진 발언들, 그동안 늘상 해왔던 발언의 정도의 수준에서의 의사록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사록에서의 특이점은 찾을 수 없었지만 시장은 그에 따른 실망으로 전환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약세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젠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 특히나 11월, 12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특히나 11월 말에서 12월 초순에서 있었던 일들이 경제지표가 분명히 눈에 띄게 나빠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정답은 하나. 지표가 나빠. 경기가 나빠. 그래서 연준에서 도와줄 거야. 이런 꿈과 희망이 결국은 시장을 계속 끌어올렸는데 사실 가열된 흥분한 군중의 심리를 어떻게 가라앉히지를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서서히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고 실질적인 연준의 발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투자자들께서 그 길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러쿵저러쿵 양방향에 대해서 모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큰 길을 보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측면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뷰는 이 정도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시장 상황인데 어제 이제 많은 데미지를 먹으셨던 케이스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어제 주간 내내 박스권을 치면서 행보를 좀 했어요. 행보를 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제가 어제 드렸던 얘기가 뭐죠? 그동안은 단기 조정을 받으면 다음날 행보를 하다가 반등을 주는 게 일상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정, 그러면 무조건 사, 이런 분위기를 얻을 게 역시 있었죠. 하지만 그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밀어버리면서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근래 파동이 2단 파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번 이어지는 파동이 없었어요. 오로지 눌리면 반등, 박스 뒤에 반등 이런 그림이었다면 지금 2단 파동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상승보다 하락이 무서운 이유가 이겁니다. 상승보다 하락이 가장 큰 무서운 이유가 이건데 제가 어제도 비교해드렸지만 지금 보십시오. 현재 종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위치인데요. 캔들 세워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거의 10일에서 11일을 올린 거예요. 10일에서 11일을 묻지마 상승을 했죠. 근데 그것을 깨부시는데 며칠 걸립니까? 이틀 걸립니다. 2일이 걸렸어요. 시장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항상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 앞서서 영상을 계속 보내드릴 때도 어떠한 얘기를 드렸냐. 난 양치기 소년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자리에서 아무리 간다고 해도 나를 때려잡는다고 해도 올라간다는 말은 나도 할 수가 없다. 이건 나의 어떠한 상황과 관계가 없다. 시장 상황이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들께서는 동의를 하셨고, 동의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크게 수익이 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믿어서 포지션을 잘 지켜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말을 신뢰하지 않고 반대로 갔다 크게 손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양치기 소년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영상을 근래에 들어서 제가 영상을 저도 좀 찾아보니까 제 영상을 보니까 조회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옛날 영상일수록.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계속 옛날 걸 봐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제 영상에는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십억 벌 수 있는 부자가 될 겁니다. 저랑 같이 하시면 대박이 납니다. 이런 얘기 한 영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도 알아서 같이 하시고 잘 하시고 수익 내시는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제가 잘났다고 뽐내지 않아도 잘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옛날 영상을 보는 분들 보면 진짜 애가 옛날에 그런 말 했어? 그냥 증명하려고 확인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시다는 거죠. 근데 늘 확인만 하다 보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무조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무조건 갈 거야. 남들이 다 올라간대. 추세가 다 바뀌었어. 무슨 지표가 그래. 지표가 좋아. 신호가 그렇게 좋게 나와 있어.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모든 핑계를 갖다 붙이죠. 그런데 그것을 단 이틀 만에 모두 부셔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끝이 날까요? 모르죠, 아직. 아직 모르죠. 저도 지금은 완전히 포지션이 없는 중립인 상태입니다. 저는 아예 중립인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모릅니다. 허나 다음 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상은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께서도 눈에 보이는 그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림을 따라가면 시장은 눈에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잡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의 구조가 그래요. 그리고 좀 더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골드 보세요. 골드 2,000불 겨우겨우 지켜내고 있죠. 금 가격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꼭 반드시 보시길 바라고요. 유가에 대해서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반드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가에 대해서도 70불, 골드 2,000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그널인데 골드도 70불만 찍었다면 슈팅이 걸려버려요. 제가 그 뒤에 얘기도 다 해드렸었죠, 이미. 골드 2,000불. 왜 도대체 2,000에서 유지하고 있을까? 골드가 2,000에서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큰 손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간략하게 끝날 분위기는 아니에요. 다시 상승을 하는 게 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은 올바른 투자 뷰를 갖고 있는 관점을 찾으셔야 될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저희가 어제 찍었던 저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저도 저점은 다 확인한 시점이기 때문에 1차적인 지지라인은 오늘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반등을 한다고 하면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반등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반등한 이후에 시장이 다시 꼬꾸라진다라고 하면 또는 이 상태에서 바로 무너져 버린다고 하면 아마 시장은 조금은 아비규환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매매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적절하게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시기에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지 무작정 매매만 해서 하는 방식은 여러분들과 저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증시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잠시 뒤에 매매를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매매를 한번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영상도 이어서 보내드려 볼 테니까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